이준석 부총리는 지금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르느냐, 반짝 회복에 그치느냐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정면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사상 최초로 전 대륙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서 1960선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고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 내린 1963.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9월 9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재부각에 하락 마감하면서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장중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심의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1,706억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연기금이 287억 원을 사들이면서 1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은 2,314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63억 원과 42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53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가 2.52%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전기전자, 철강금속, 제조업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등만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99% 하락한 142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13포인트 하락한 505.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072.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게임이라든가 카지노 엔터주들에 대해서 증권업계에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자, 해외 시장의 매출 커지면서 주가 상승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들이 올해 부진한 성과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해외 매출 전가로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더해서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 업체들이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엔터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콘텐츠 시장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음원 시장은 20위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본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국 시장 성장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YG 엔터테인먼트와 SM은 이미 시장이 성숙한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내년에는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라면서 특히 SM의 경우 신인그룹 엑소와 슈퍼주니어에는 중국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커지는 중국 시장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게임 업체들은 일본과 중국 등 해외 모멘텀이 큰 종목들 위주로 주가 개선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신규 게임을 쏟아내면서 실적이 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날 실적을 발표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해외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올 3,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지노 업체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별 소비세 부과와 중국인 저가 관광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예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동양증권이 외국계 증권사로의 매각설이 휩싸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양증권은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2,40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400만 주에 달해 하루 사이에 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양증권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해외 모처를 방문해 외국계 증권사로의 매각 의향을 타진했다는 루머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시련을 겪고 있는 동양증권으로서는 하루빨리 새 주인을 찾는 게 기업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수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라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는 루머 수준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외국계 증권사의 매각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의 한국 증권시장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굳이 외국계 증권사가 발을 들여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동양증권 자체가 괜찮은 물건인 것은 맞지만 외국계 증권사에게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미지수라며 외국계 은행들도 한국의 적자를 보고 철수하는 마당에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느냐 아니면 반짝 회복에 그치느냐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민간 부문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양적 완화 축소와 환율 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 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 세계 카드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정면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연회비와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들 국제 브랜드 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 국내 카드사의 불합리한 계약을 개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000에서 5,000원 수준인 연회비를 20에서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3분기에 사상 최초로 전 대륙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휴대폰 판매량에서 북미와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6개 지역 모두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대륙에서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에도 세계 대부분 지역 1위를 유지했으나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노키아에 밀려 만년 2위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1,580만 대를 판매해 1,470만 대를 기록한 노키아를 110만 대 차이로 제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창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서 5명 중 1명꼴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영업 종사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과 매우 흡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 서민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퇴가 시작된 50대 이상이 자영업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이 과열 경쟁 그리고 부채 급증으로 큰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0세를 넘은 중고령 자영업자 수가 올 들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수가 1,630만 명인 거를 1,63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나이 든 5명 중 1명꼴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가 앞다퉈 자영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행은 우리에 앞서 고령화 경험을 겪은 일본에 비춰볼 때 과열 경쟁과 부채 급증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령층 창업자가 늘어난다라면은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다시 예, 죄송합니다. 연결이 잘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령층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과열 경쟁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입금 등 자기 자본을 끌어다 쓰지만 대개가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에 낀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주요 은행 8곳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실시한 테마 검사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일반 가계대출보다 훨씬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 상환 대출이 약 40%에 가까웠고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 대출 증가율은 66.5%로 무섭게 늘고 있었고 대부분 영세한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 자영업자 대출은 부실 위험이 계속 누적되는 모습인데요. 올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월 평균 3만 명씩 늘었습니다. 이자 부담 역시 50대와 60세 이상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50세 미만의 경우 이자 부담 비율 40% 초과 비중이 5.4%였지만 50세 이상은 7.3%나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관리를 위해 단계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당장은 금융회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잠재 위험이 불거질 경우 은행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시 상환 대출에 과도하게 몰린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일부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완중 장치를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자영업자 평균 LTV 비율은 도소매업이 47.5%, 음식 숙박업이 36%, 부동산 임대업이 76.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신규 대출이 막힐 우려가 있는 만큼 급격하게 대출을 축소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일부분만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공장 가동률 110%, 신기록 제조기, 이런 대단한 그 수식어가 붙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 기아차인데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찬사를 받는 미국 공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은 잠들지 않습니다. 2011년 기아차 조지아 공장, 지난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이 실시한 3교대제 24시간 생산체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공장 가동률 110%라는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서울경제TV 취재진이 방문한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는 현대로템,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290여 개 로봇이 자동차 몸통 용접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품질 개선을 위한 말발굽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의 또 다른 강점은 교차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누리는 차종은 시장 상황에 따라 교차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3교대제와 교차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이 14.4시간으로 국내 공장과 비교해 2배 가까운 효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공장은 기존 10시간 2교대제를 8시간 3교대제, 24시간 생산체제로 바꿔 매년 20에서 30%의 작업 효율성을 높였으며 연간 4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Well, after starting third shift, obviously we got more production volume. But what we also saw as a benefit is we maintained the training and the quality levels at the same high standards throughout the entire time. 3교대제는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교대제 실시 이후 엘라베마 공장은 877명, 조지아 공장은 823명 등 총 1,7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네, 인력 등의 생산 요소의 유연한 운용으로 최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미국 공장을 보니까 우리 한국 공장과 약간 좀 비교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을 이뤄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시간제 근로자 6,000명을 채용합니다. 삼성전자 등 20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120개 직무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채용 대상은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이며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퇴직한 장년층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기업으로부터 징수하겠다고 목표로 설정한 과징금이 올해보다 15% 이상 늘어난 7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올해보다 9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가중 또는 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됩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늘어 5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완연한 개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7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 인원은 지난 9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